안녕하십니까. 광릉 한샘 기숙학원의 대학진학연구소 소장 박일보입니다. 자, 사관학교를 진학하는 모든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면서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올해 바뀐 육군 사관학교의 모집 요강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으로 모집 인원과 경쟁률을 위주로 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 사실 올해 육사의 모집 요강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변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3군도 마찬가지이지만 육군도 올해 크게 변한 게 없다. 다만 어제 그제 해서 2026학년도에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 거기서는 크게 바뀐 게 있어요. 거의 수시와 같은 학종을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바뀐 게 있는데, 올해를 중점으로 말한다라고 하면 사실 크게 변한 게 없다. 자, 어쨌든 변한 게 있다면 이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여성 생도의 모집 인원이 조금 소폭 증가했다. 다른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 이미 회사든 공사든 여생도의 비율을 15%까지 맞춰놨고, 그게 군의 목표예요. 다만 육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여생도의 비율이 12%였고 아직도 15%가 될 때까지 조금 더 있죠. 그래서 올해 2명 늘려서 13.3%까지 일단은 비율이 늘어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군이 15%까지 맞춰 놓은 것을 좀 기점으로 본다면 육군사관학교 앞으로도 조금 더 여자 생도의 비율을 늘릴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남자의 숫자는 2명이 줄었겠죠. 전체 인원은 330으로 똑같고 문과대 이과의 비율도 똑같습니다. 45대 55. 문과가 조금 적고 이과가 많고, 여자는 문과 6, 이과 40. 크게 변한 게 없고 비율도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작년에 특히나 자연계의 학생들이 좋은 자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많이 빠져나가면서 예비 번호가 거의 육사 자연계는 1100번 가까이 돌았거든요. 그거는 모집 인원의 몇 배수에 해당하는 건데, 그런 위험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올해 각 군 사관학교별로 좀 이과의 비율을 조금 늘리는 거 아닌가, 이러한 예상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고 대부분 다 다른 사관학교도 마찬가지로 비율은 유지하는 한편 몇몇 학교들은 1차의 배수를 늘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작년에 나왔던 문제점을 좀 보완해 나가겠다,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그런 면에서 육사는 일단 크게 명목상에서 보이는 건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 인문과 자율의 비율도 똑같고 여자의 인원수만 조금 증가했다. 이게 지금 모집 인원산의 특징입니다. 자, 전형별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나눌 수 있고, 일반 전형에서는 우리가 흔히 수시라고 하는 추천 전형 혹은 정시라고 하는 종합 전형,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특별 전형은 수시 중에 일부이죠. 그래서 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 원래 30%였던 걸 작년에 35%로 확대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적성 우수도 재작년에 30%였던 걸 35%로 확대해서 우선 선발의 비율이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10% 증가했었고 종합은 35에서 25로 줄었었죠. 요 비율이 올해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교장 추천 35, 적성 우수 35. 그래서 각각 인문과 자율 비율로 N명수를 뽑고 있습니다. 종합선발도 아직도 25%는 적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정시도 할 만하니까 우리 1차 끝나고 나서 자기가 2차 선발에 우선으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혹은 아는 걸 대비해서 수능 공부도 반드시 열심히 해야 돼요. 종합선발의 제1 요인은 어쨌든 수능 성적입니다. 자,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 몇 가지 트랙으로 나뉘는데 이렇게 3가지 고른 기회, 독립유공자, 재외국민. 그래서 독립유공자 손자녀나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에 비해서 확실히 좀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캐파가 좀 적고 소수의 인원들만 쓰는 전형이다 보니까. 게다가 그 친구들이 학력적으로 봤을 때 다른 친구들 일반보다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으니까 적은 숫자 내에서 뽑아가는 거, 요거는 좀 유리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반면에 농어촌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게 묶여있거든요, 차상위가. 농어촌 학생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농어촌을 쓰는 것은 일반 우선을 쓰는 것보다 확실히 이점이 있는가? 요거는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조금 다르지 않는가. 일반적으로 농어촌을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는 하지만 인원수를 보면 여기 보세요. 남자 인문 자연 각각 2명씩, 여자는 1명씩 워낙 소수를 뽑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크다.
본인이 1차 성적도 좀 괜찮고 특히나 면접 잘 볼 수 있다면 어차피 요즘에는 1차로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 주로 일반 우선에서도 면접으로 판가름 나기 때문에 내가 면접 잘 보면 농어촌으로 뽑힐 가능성도 있고 일반 우선으로 뽑힐 가능성도 있다면 그러면 굳이 캐파가 작은 농어촌에 쓸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뭐 45명을 뽑아주는 일반에 쓰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도 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가 유리하다 이렇게 딱 코멘트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다만 독립유공자는 반드시 좀 유리합니다. 뭐 다른 학교들 특히나 해사와 같이 남녀를 구분치 않고 농어촌 등을 뽑는 학교는 여자 자연계 학생들은 무조건 유리할 수 있겠죠. 근데 육사는 그렇지도 않아요. 육사는 각각 명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불리를 판단하기 조금 어렵다. 다만 재외국민 자녀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원 내에서 뽑는 게 아니라 정원 외에서 5명 이외로 추가로 뽑는 데다가 배수가 좀 달라요. 다른 데 5배수, 뭐 8배수인데 이거는 뭐 8배수, 10배수 이런 식으로 1차 통과의 배수가 좀 다르니까 본인이 좀 학업적 역량이 좀 떨어져서 1차 통과가 간당간당하다 이런 친구들은 본인이 자격이 됐을 때 재외국민 자녀, 일반 전형보다는 재외국민 자녀 전형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 그런 정도의 전형상의 유불리를 판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인이 속한 계열별, 성별별 몇 명 정도를 뽑고 내가 몇 명을 이기고 몇 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한 번씩 눈여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